안녕하세요. 자, 지상권,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됐고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번, 지상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 지문으로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그렇지 않고 수목이 소멸하더라도 토지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그 용익적이잖아요. 용익적.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수목이 멸실되더라 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2번 지문 같은 것도 있는데 지상권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판례. 자, 3번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는 그 뒤에 해설 부분이 있는데 해설이 이 문제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설은 요 문제하고 관련되지 않은 해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바로 3번에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4번으로다가 답지문을 체크해 보시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은 일단 그 제한 규정들이 있죠. 그렇지만 분묘기지권은 그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같은 관습법상 어떤 지상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지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험이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걸 한번 가로로 한번 묶으시면 분묘의 수험이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분묘 이 사안에서 이제 그 분묘가 있으면 분묘 사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봉분이 있죠. 봉분이 그 뒤에 이렇게 둔덕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둔덕도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에 속하는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판례는 사성이 조성되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제사와 분묘의 수험이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그럼 미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험과 관련성은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4번으로 가시면 법정지상권 옳지 않은 것은 법정지상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관습부산 법정지상권도 있고 366조 법정지상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차이점은 일단 366조 법정지상권은 일종의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아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법정지상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안 돼요. 366조 법정지상권은.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관습부산 법정지상권은 아직 관습부산 법정지상권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미리 포기하는 것도 가능해. 생기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건 둘 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366조 법정지상권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미리 배제하는 특약.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경규정에 공익적 성질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만 관습부산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라는 게 기준점이 중요해요.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물론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대지역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 기준점이 어디냐? 설정 당시예요. 설정 당시만 일단 동일하고 그 이후 임의경매 등으로 임의경매로 분리처분되면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게 366조라는 거예요. 설정 당시 이게 기준이 중요하다. 관습부산 법정지상권은 처분 직전이에요. 처분 당시. 그러니까 처분 직전
그래서 매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기타 원인, 강제경매를 포함해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포함해서 그 매매 기타 원인, 처분 직전에 대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 처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경매와 같이 좀 이게 의미가 있는데 강제경매는 과거 처분 매각대금 납부로 처분을 받단 말이에요. 따라서 강제경매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 직전에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냐 달랐냐 이에 따라 관세법 법정이상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전환처 판결에 의해서 강제경매라면 매각대금 납부 시로 그 기준점을 삼는 것이 아니고 압류 시점이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겠죠. 그게 압류 효력이죠. 그 직전에 같았냐 달랐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같았다면 이후 불이처분되면 건물에서 관세법 법정이상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당시 달랐다면 관세법 법정이상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가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다면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동일성을 대지와 건물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법정상권 옳지 않은 것은 요 4번의 답지문은 4번 지문인데 법정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인데 아니하고 그다음 이거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저 갑이 대지 소유자 건물 갑이 동일 소유인데 이후 분리처분됐어요. 그래서 갑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지면 매매 기타 원인 관세법상 법정이상은 생겼죠. 관법지라고 말씀드릴게요. 관법지 관세법상 법정이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이후 요 대지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병. 그러면 을은 갑한테도 관법지로서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지만 바뀐 소유자인 병한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요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4번 지문이.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자, 5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기둥, 지붕, 주벽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보통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는 시기는 기둥, 지붕, 주벽인데 요 법정상권 여부를 따질 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그 건물이 존재를 기둥, 지붕, 주벽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게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즉 장차 건물로서 형성될 것 같은 건물로서 건축될 것 같은 그런 요건만 갖추면 돼. 기둥, 지붕, 주벽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언제? 설정 당시 기준으로. 즉 터파기 공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건물이 올라갈 걸 예견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그런 상태라면 법정상권관에서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성을 인정해 준다라는. 실질적으로 기둥, 지붕, 주벽 안 갖췄어도. 그럼 그 기둥, 지붕, 주벽은 언제까지 갖추면 되냐? 매각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갖추면 돼요. 그것도 관련 판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건축이 아직 개시도 안 됐대. 터파기 공사도 아직 진행도 안 됐대. 그러면 설정 당시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걸로 안 봐준다라는. 그러면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배치되기 때문에. 자, 4번의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법정이상권 성립 후 건물을 증축, 개축, 몇 신축.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신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신축이라는 건 뭐야? 헐고 다시 졌다는 얘기지? 토지에 그 단독 저당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5번의 1번 지문. 이거 토지와 건물 공동 저당인 상황인 거예요. 그걸 비교하셔야 돼. 4번의 1번 지문 맞는 지문인데, 자, 이렇게 대지 소유자 가, 건물 소유자 갑이다라는. 공동 저당이 아니고, 요렇게 공동 저당이 아니고, 여기는 없고, 여기만 저당권이 잡혀 있는, 대지만 잡혀 있는 경우, 아니면 건물만 단 잡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특히 이제 여기서 요 대지만 잡혀 있는 걸 예를 들면, 자, 이 상태에서 아직 그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신축되는 거예요. 역시 갑이 소유자겠지. 이후 이 저당권이 실행돼서 분리처분되면 신축 건물을 위해서 법정이상권 성립하냐라는 거예요. 성립한다. 성립하는데 법정이상권의 범위, 지료라든가 존속기간 이런 범위는 구건물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5번으로 바로 가시면 5번에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것을 모양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 저당권이 이렇게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 A가 갑, 건물, 토지 모두의 저당권을 잡았다. 근데 이후 건물이 신축되면 이 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어떻게 돼? 사라져.